예, 시간이 돼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면은 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오늘 스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두 번 강의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강의했던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대학원에서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제하고 지난주에 Python for Finance라고 오렐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챕터, 두 챕터를 봤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두 챕터를 봤는데, 요거 두 개 올림으로써 추가로, 강의해야 되는 그 시간은 요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implied volatility surface가 있는데, 요거를 피팅하려고 그러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의하면 세 가지 메소돌로지가 있는데, 우리는 스토캐스틱 볼라틸리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거기서 헤스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헤스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요 볼라틸리티 서피스를 리프로듀스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 볼라틸리티 서피스를 리프로듀스 한다고 그러면 이제 헤스턴 모델이 마켓에 있는 리퀴드한 플레인 바닐라 콜하고 풋의 프라이스를 리프로듀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이용을 해서 좀 일리퀴드한 이자틱 옵션들의 프라이싱이나 해칭을 요걸 이용을 해서 요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준 작업은 헤스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기 때의 XT, 여기서 XT는 log ST입니다. XT의 characteristic 펑션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characteristic 펑션이 계산이 되면 여기서 density 펑션을 뽑는 작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characteristic 펑션 뽑는 거는 어파인 프로세스의 시어리를 사용을 했고요. 더피판 싱글톤 시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FFT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옵션 프라이싱입니다. 이 헤스턴 모델에서 여기서 옵션 프라이싱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 density 펑션을 안다고 그러면 옵션 프라이싱은 뭐 간단합니다. 이 density 펑션을 안다고 그러면 EM-R tau 인테그랄 payof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헤스톤 모델에서 characteristic 펑션 뽑아내고 characteristic 펑션으로부터 density 펑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 적분함으로써 옵션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서 직접 요거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ensity 펑션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 없고 그냥 characteristic 펑션으로부터 직접 옵션 프라이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코스 메소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뭐 단순하고요. 아이디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characteristic 펑션으로만 알고 요 모든 게 계산이 된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을 모르고 또 계산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characteristic 펑션으로부터 옵션 프라이싱 하는 방법인 코스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출석 체크가 잘 안 되던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요 사이트 자체가 안 뜨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코스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푸리에 시리즈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요 특별한 케이스에 푸리에 시리즈를 잘 사용을 하면 계산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거를 코사인과 사인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리프로듀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k가 0일 때 이 사인 k 세타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에러가 그러니까 여기 k가 0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이 사이트가 문제가 있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인 텀은 k가 1부터 출발해요. k가 0이어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0입니다. k가 0일 때. 그리고 k가 0일 때 요거는 1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k가 0일 때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 여기가 제로기 때문에 여기는 k가 제로 텀이 없고요. 여기에는 k가 제로일 때 요게 1이고요. 그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에피션트 요게 만족이 한다 그러면 요 코에피션트 찾는 거는 뭐
네,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제로 번째 텀, 코사인의 제로 번째 텀,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요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에 비해서 2분의 1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떤 특정한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 코드를 보죠. 요 함수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어디지? 아마 여기서 사용한 코드를 제가 리프로듀스 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고요. 그거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려진 함수고, 그거를 요 시리즈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9까지 계산을 했군요. 여기가 그러니까 K가 0부터 9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겟 펑션이고 요거를 10개 항으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10개만 하니까 피팅이 잘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퍼펙트하게 피팅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피어리어시티를 가지는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2파이를 주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함수가 여기하고 끝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가까워질 거예요. 디그리 10짜리고요. 디그리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팅이 잘 안 되는데 100개로 디그리 100개로 피팅을 하면 거의 잘 피팅이 되는데 여기 깁스 페노메나라고 부르는데 여기 디스컨티뉴티 때문에 이런 깁스 페노메나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만개 해도 여기 깁스 페노메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디그리 100이고요. 그래서 요 깁스 페노메나만 제외하고는 피팅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오케이. 그래서 깁스 페노메나를 없애려면 오케이. 깁스 페노메나 하기 전에 오케이. 이븐 펑션이라고 그러면 코사인 텀만 있겠습니다. 사인 텀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븐 펑션이고요. 요게 이븐 펑션이고, 그러면 여기 끝에서 갑자기 점프가 생겨서 깁스 페노메나가 생기는 게 생겼었는데, 요거는 이븐 펑션인 경우에는 깁스 페노메나가 안 생기겠습니다. 디그리 10으로 했고요. 뭐가 문제인가? 여기 있는 n하고 밑에 있는 n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가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에서는 디그리 10짜리로 했을 때 이렇게 피팅이 잘 안 됐고요. 근데 이븐 펑션인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디그리를 높여도 깁스 페노메나 때문에 요 끝점에서는 피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점에서 차이점이 없고요. 따라서 깁스 페노메나가 안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그리 10이고요. 디그리 100면은 깁스 페노메나가 안 생기니까 거의 퍼펙트하게 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리에 시리즈 같은 경우에 깁스 페노메나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븐 펑션이라고 그러면 깁스 페노메나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븐 펑션 같은 경우에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코사인 시리즈라고 그러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0에서 파이까지 정의가 돼 있다고 그러면 요거를 우함수로 해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익스텐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시리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코사인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깁스 페노메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적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지만 이게 우함수니까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0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사인 시리즈, 오리지널 푸리에 시리즈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섞여 있는데 그때
바운더리에서 깁스 페노메나가 생기고요. 코사인 시리즈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깁스 페노메나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B 사이의 인터벌도 동일한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AB 사이에서 AB 사이에서 정의가 돼 있지만 요거를 0하고 1 사이로 생각을 변수 변환을 통해서 0하고 1 사이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K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K 세타 이렇게 돼 있고요. K가 1인 경우에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서 K가 1이라고 그러면 이게 A일 때 제로고요. X가 A일 때 제로고 B일 때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변수 변환을 통해서 오리지널 함수가 A, B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변수 변환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이 함수 F는 0부터 파이까지의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코사인 익스펜션을 할 수 있고 그 작업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요거 그냥 긁어왔어요. 단순히 변수 변환이고 그래서 여기 AK하고 A0하고 여기 보면 요게 반입니다. 요거의 반이에요. 요게 코사인 시리즈고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하고 코사인 시리즈의 그 차이점은 푸리에 시리즈는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는데 코사인 시리즈만 코사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 자체는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에서 깁스 페노메나가 생길 수 있는데 반해서 코사인 시리즈는 깁스 페노메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 PDF를 뽑는데 FFT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코사인 시리즈를 통해서 PDF 뽑는 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는 이 density 펑션이 A, B 사이에 서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density 펑션은 이 영역 바깥에서는 제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B는 요 사이에 있다고, 서포트가 여기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코사인 익스펜션을 하고, 코사인 익스펜션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요거고,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코사인, 요 부분, 요 부분을 잘 째려보면 캐릭터리스틱 펑션하고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아까 봤던 코사인 시리즈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인테그랄이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봅시다. 뭐 밑에 프루프라고 써놨는데 그냥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적분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phi t는 2의 itx f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코사인 tx 플러스 i t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리얼 파트만 보면 코사인 tx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x에다가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something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 t가 k pi over b minus a 하면 요만큼이 만들어지네요.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만큼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케이. 지금 요게 EITX 해서 만든 거고요. 거기에 expectation이 걸린 거고, 그래서 2의 i의 마이너스 k 파이 a over b 빼기 a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tx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k 파이 a 오버 b 빼기 a 이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 phi t phi t 곱하고 2의 마이너스 i k 파이 a b 빼기 a 이렇게 하면 이게 인테그랄 2의 i tx fx dx 추가로 요거 가 되는 거고, 그거의 리얼 파트를 생각을 하면 여기가 코사인 tx 마이너스 i k 파이 a b 빼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에다가 t에 들어갈 게 k 파이 오버 b 빼기 a 하면 여기가 코사인 요거 x 마이너스 i가 빠져야죠. k 파이 a 오버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케이 여기에서 t자리에 요 t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aracteristic 펑션에 k 파이 오버 b 빼기 a를 집어넣고요. 추가로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i의 k 파이 a 오버 b 빼기 a, 그래서 리얼 파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조금 헷갈리니까 저가 코드 짜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k가 0일 때는 요거의 하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프니까 1 오버 b 빼기 a고요. 여기가 k가 0니까 이게 0가 되는 거고, 여기가 k가 0니까 요건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k가 이렇게 계산되고, a0는 요거 계산할 때 하프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계산을 할 때 density 펑션을 코사인 익스펜션을 한다고 그랬을 때 코에피션트들은 캐릭터리스틱 펑션만 알면 돼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에다가 요 값들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만약에 density 펑션의 characteristic 펑션을 안다고 그러면 코사인 익스펜션의 코에피션트 계산을 할 때 적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characteristic 펑션에다 어떤 숫자 집어넣고 요거 적당히 곱해주고 그거의 리얼 파트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AK 계산할 때 적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분이 필요 없고 단지 그 주어진 characteristic 펑션에다가 필요한 값만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은 density 펑션이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걸 코사인 익스펜션으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density 펑션의 characteristic 펑션을 안다고 그러면 요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할 적에 적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분이 필요 없고 적절하게 characteristic 펑션을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노멀 경우 그걸 코드로 구현을 해봤는데, 노멀인 경우, 로고 노멀인 경우, 그리고 헤스턴 모델의 XT의 density 펑션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계산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제일 굵은 게 오리지널 노멀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노멀이고요. 오리지널 노멀이고, 요 코드는 아마 여기서 가져왔을 겁니다. 제가 참조하는 그 유튜브 채널, 거기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제일 굵은 게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고, 그거를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익스펜션을 계산을 해서 뽑은 건데요. 요게 4개 항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 요게 8개 항, 그 다음에 16개 항부터 요게 16, 32, 64는 여기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몇 개 한 가지고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익스펜션 텀이 많아지면 잘 피팅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노멀에 대해서 이게
여기 리얼 파트가 붙는 게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제가 코드 짤 때 조금 헷갈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로그노말에 대해서 한 거고요. 로그노말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출렁거리는 거는 여기 32개 텀을 사용했을 때 여기 출렁출렁거리고요. 나머지는 64개, 128개 했을 때 잘 피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스톤 모델인데요. 이거는 헤스톤 모델 저거 코드를 짰었는데 문제가 있군요. 오케이. 코드 구현을 했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오케이. 여기다 한번 해보죠. characteristic 펑션이 필요하고 오케이, 요 characteristic 펑션이 필요하고 오케이, 일단 characteristic 펑션이 필요하네요. 코드 짜놨었는데 뭐가 뻑이 났나 봅니다. 오케이. 어이구야.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오케이, 여기에 코드가 있어. 이거야. 헤스톤 모델 코드 구현한 게 다 뻑이 났네요. 문제가 헤스톤 모델 구현을 해놨는데 오케이, 여기 characteristic 펑션이 있죠. 오케이.
어이구. 오케이. ABC 계산하는 거고, characteristic function 계산하는 거고, 오케이. 당황스럽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characteristic function은 됐고, 오케이. mu 시그마 필요 없고, 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false로 해서 xmin xmax 여기 xmin xmax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x point of interest 짜증나네요. 이게 이런 에러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대문자로 해야 돼요? 어떻게 소문자로 해도 되나? 제가 최근에 맥OS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오케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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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65. 노트북이라는 게 생성이 됐네요. 아이야. 아, 아, 짜증이 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필요 없는 거고. xmin xmax.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AB가 인테그레이션 리전이고,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 이것도 안 돌아가는 건가? 이것도 안 돌아가네요. 예. 예, 마지막 날 망했군요. 거의 한 이틀 동안 짠 코드인데 망했네요. 오케이. 숙제로 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군요. 이것도 안 돌아가네. 오케이. 러너스에 제가 전에 올린 코드가 있을 텐데, 오케이, 이게 예, 요거 살아있네요. 오케이. 여기에 해스톤 방법은 없습니다. 해스톤 방법 며칠 전에 한 건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xt의 density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t의 density 펑션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맥OS를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으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 데스크탑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데스크탑에서는 돌아가네요. 그러면 오케이. 신기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러너스에다 올려서 다운받아서 괜히 OS를 업데이트를 했군요. 오케이.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열렸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헤스톤 모델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FFT로 PDF를 뽑아봤고, 그 다음에 그 FFT로 뽑은 모델의 모멘트, 퍼스트 모멘트하고 세컨드 모멘트를 계산해서 그것과 모멘트가 매칭이 되는 노멀 PDF를 그려봤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코스 메소드로 PDF를 구한 거를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니까 코스 메소드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FT로 계산한 거는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이거 올려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요 음수로 빠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 메소드로 계산한 것과 FFT로 계산한 게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음수로 빠지는 부분이 코스 메소드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FFT는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자세히 요 부분이 안 보였었는데 코스 메소드 같이 그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한시름 났습니다. 이제 코스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하는 거는 XT의 density function이 bounded support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코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덴시티를 이런 식으로 리커버가 가능하고, 여기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k가 제로일 때는 요거의 반만 카운팅 한다 하는 거예요. k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인 포뮬라인데 k가 제로일 때는 요거의 반만 사용한다는 거를 여기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오케이. 요게 지금까지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덴시티를 리커버리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코스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 메소드를 보면 요 옵션 밸류라는 건 만기 때 옵션 페이오프의 기대값을 계산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만기 때 요 xt, 그러니까 요게 x가 로그 s입니다. 만기 때 x의 density 펑션을 안다고 그러면 그걸 여기 적분하면 되겠죠. 요걸 간단하게 fx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fx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기를 요 덴시티가 a부터 b까지에 의해서 서포트가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코스 메소드를 써서 익스펜션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네, 요렇게 지금 뭐가 지죽박죽 섞여 있는 거 예. 여기 AK 코사인인데 여기 AK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왔고요. 코사인이 이렇게 나왔고 오케이. 지금 요게 이렇게 익스펜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AK에 여기 코사인 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눠주고 요걸로 곱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 적분을 HK라고 표시를 했고요. 요 인피니트 썸을 어디선가 트렁케이션을 했어요. 이게 코스 메소드입니다. 근데 요 코스 메소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 AK라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K가 제로일 때는 요거의 하프고요. 그래서 요게 K 프라임 여기 프라임은 설명드렸고 AK는 요렇게 주어지는 거고 요거는 캐릭터리스틱 펑션만 안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 플러그인 하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요 HK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 적분이에요. 근데 요 적분이 플레인 바닐라 옵션의 경우에 요게 적분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HK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요 A하고 B는 요 density 펑션의 바운더리예요.
요게 플레인 바닐라 콜풋이나 디지털의 경우에 요게 크로스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포뮬라 요거 그대로 책에서 긁어 왔는데요. 요게 X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게 Y라고 했나 모르겠네요. 요거를 우리는 X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X에서 여기 제가 풋하고 콜일 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요거는 삭제하고 오케이. 그래서 XT는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X dx 그래서 여기를 보죠. 여기 콜 같은 경우에 요 콜이 지금 x라는 게 로그 s입니다. 그러니까 s는 2x고요.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가 되는 게 로그 k부터 b까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로그 k부터 b까지 코사인 텀하고 2x 곱한 거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 k 곱한 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콜이냐면은 적분이 c하고 d 사이예요. 여기 c하고 d가 로그 k부터 b고요. 푸신 경우에는 a부터 로그 k까지 적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적분은 C에서 D까지 적분이고요. 여기 코사인 텀이 있고 여기에 EX가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EX 곱하기 코사인 텀 여기 EX 곱하기 코사인의 그래서 여기 적분 구간이 오리지널은 A, B인데 로그 K를 기준으로 해서 위를 보던가 밑을 보거든요. 푸시나 콜이. 그래서 요 CD고 CD가 지금 여기 보면은 콜인 경우에는 요거고요. 푸신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분할 때에 EX 코사인 텀이 있고요. 상수 곱하기 코사인 텀이 있어요. 그래서 EX 곱하기 코사인 텀이 있고요. 여긴 상수 곱하기 코사인 텀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은 그대로 이거는 계산하면 되고요. 요것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HK가 콜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푸실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코스 메소드예요. 코스 메소드가 얘기하는 게 여기 얘기하는 게 결국은 AK하고 HK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곱해서 썸을 하면 된다는 건데 AK 계산은 간단하고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HK도 푸콜에 따라서 요 간단한 크로스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구현을 했어요. 요거는 블랙숄즈 케이스고요. 블랙숄즈 케이스는 제가 코드를 제대로 안 봤습니다. 이거 그냥 요 사람 코드 그대로 긁어온 거고요. 잘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 요것도 블랙숄즈 경우에 코스 메소드를 사용한 건데 코드 자세히 안 봤어요. 저가 짠 거는 이건데
바라건대 에러가 안 나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건데 지금 보면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캐릭터리스틱 펑션 계산할 때 ABC 텀이 있어요. 그 헤스톤 모델에서 캐릭터리스틱 펑션 계산할 때 ABC 텀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가 그 ABC 텀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제가 전에 어떻게 이 코드를 구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 강의 노트에 보면 요 ABC가 레이텍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긁어가지고 붙여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제가 버그 없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요. 제가 지금 댓글창을 안 보고 강의하고 있네요. 코드가 뻑이 나서 너무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댓글창을 안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ABC가 계산이 되면 거기로부터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면 AK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BK를 계산을 해야 돼요. AK 여기 계산을 했어요. 이것도 거의 그냥 코드 긁어와서 한 건데 저거 아까 계속 가로를 붙인 게 이게 가로가 어디까지 가로인지 헷갈려 가지고 계속 요거 가로를 붙였던 게 요거 코드 구현하면서 처음에 이게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한참 강의 노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가 여기 전체에 가로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메이션에 프라임이 붙는데 그게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K 요거 계산을 했는데 0번째는 요렇게 계산한 거에 하프예요. 그래서 여기 어저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AK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카이 K하고 푸시 K를 계산을 해야 돼요. 카이 K하고 푸시 K. 좀 전에 봤던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요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붙여서 요것도 제가 요번에 코드 짜면서 느낀 건데 좀 복잡한 거는 레이텍으로 먼저 치고 레이텍을 긁어서 코드를 구현하는 게 훨씬 버그 없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이텍을 제가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 K하고 푸시 K를 여기 쭉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HK인데요. HK가 이거예요. 요거하고 요것도 레이텍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콜일 때 CD가 이렇게 되고요. 푸실 때는 CD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요거 그대로 쳤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붙여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피해서 붙여서 콜일 때와 푸실 때 조금 다르니까 콜일 때, 푸실 때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프라이스를 코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 K가 리스트로 K가 strikes as list 리스트로 던져주면 그거 K 값 하나씩 받아서 여기서 K 값 하나씩 받아서 AK 계산하고요, HK 계산하고 그러면 이게 벡터 형태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n개의 항이니까 이게 AK가 K가 0부터 n-1까지 이것도 0부터 n-1까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 메소드가 계산을 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AK하고 HK 곱해서 썸을 하고요. 여기 프라임은 설명을 했습니다. 요 AK 계산할 때 보통 계산하시듯이 계산한 다음에 K가 0일 때는 하프를 때려야 돼요. 그래서 AK 계산하고 HK 계산해서 곱하기 해서 썸을 하고 여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고 썸을 하고 디스카운트하고 요거 곱하고 그래서 요게 밸류 어펜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블랙슐즈 모델에서 블랙슐즈 콜 옵션 프라이스 요걸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100, X는 로그 S, 그 다음에 V라는 거는 볼라틸리티의 스퀘어거든요. 그래서 0.3의 스퀘어를 했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3%. 그 다음에 U는 요거 캐릭터리스틱 펑션 계산할 때 FFT 계산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예. 이거는 필요 없을 거는 같은데 우리가 FFT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만기는 한 달, 카파는 2, 그 다음에 V바는 0.2, 감마 0.4, 로는 마이너스 0.9, K는 50부터 오케이. K는 오케이, 여기 이렇게 됐고요. 50, 60, 70 해서 200까지 스트라이크 했고요. 여기 뭐 Umax 60, 캐피탈 N이 2의 10승인데 캐피탈 N이 뭐지? 코스 익스펜션 할 때 하나? 그러네요. 여기 2의 10승이면 코스텀에서 1000개 정도 사용했다는 거군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넣은 겁니다. Xmin, Xmax는 4.1, 5.1 이게 그때 density 펑션의 그 바운더리가 4.1, 5.1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density 펑션의 min, max를 Xmin, Xmax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만기 때 X의 서포트가 Xmin, Xmax고요. 그걸 4.1, 5.1로 한 거는 그때 density 펑션 그려보니까 그 정도면 됐던 것 같고, 코스 메소드 사용할 때 항은 1000개 정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지금 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X0는 지금 X 값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콜 프라이스를 밸류에이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쉴드를 이용해서 콜 프라이스 계산한 건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볼라틸리티가 필요한데 요거의 스퀘어 루트에서 0.3으로 넣어줬습니다. 여기 보면 S는 100이고요. K는
요거고, 시그마가 여기서 얘기하는 V에다 스퀘어 루트를 취해줬습니다. 그래서 볼라틸리티를 0.3을 집어넣어줬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풋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2개 그렸고요. 지금 요건 콜에 대해서 한 거고, 요건 풋에 대해서 한 겁니다. 사이즈를 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는 코스 메소드를 사용한 거고요. 하나는 블랙슐츠 메소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3개만 그려볼까요? 유사하지만 달라요. 그죠? 달라요. 사실은 여기 굉장히 유사하지만 사실은 요 부분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옵션 프라이스가 굉장히 싼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트레이딩 되는 걸 보면 옵션 가격이 굉장히 싼 아웃 오브 머니 레인지에 있는 옵션들이 트레이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싼 부분은 트레이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게 이 경우에 임플라이드 볼을 좀 뽑아서 임플라이드 볼을 여기다 얹어서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코드가 뻥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임플라이드 볼을 한번 뽑아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콜 푸시고 S0 K 시그마 타우 R이 주어지면 임플라이드 볼을 계산을 P가 타우 R 시그마 카파 S0 CP가 뭐지? 푸시냐 콜이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옵션 프라이스가 나오고, 배가가 나오고, 오케이. 여기 마켓 밸류가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여기를 마켓 밸류를 집어넣어 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마켓 밸류가 들어가고 기본적인 인포가 들어오면 여기서 볼이 뽑히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C1, C2가 뽑혔고, C1의 볼만 구하면 되네요. C2의 볼은 아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케이. 볼 1. for C in C1. 요거는 콜이고요. 콜이고, S0가 S고, K도 던져줘야 되네요. 오케이. K템프. K템프. 시그마는 스타팅 포인트를 0.3으로. 타우가 주어져 있고, R도 주어져 있고, V마켓은 C로 해서 여기에 어펜드를 하죠. 오케이. 여기 돌아가나 봅시다. 오케이. 시그마는 0.3. 오케이. 블랙쉘즈 콜옵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돌아가네요. 그래서
volatility 1은 찾았고, 볼 C1. 오케이. 볼 P1. 요건 푸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터레이션. 오케이. 여기가 됐고, 2x2로 하죠. 오케이. X축은 K를 집어넣고, Y축은 volatility of C1. 오케이. 3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라벨 하나 붙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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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volatility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좀 레인지를 좀 많이 키워 보겠습니다. NAN이 나오네. 오케이. 좀 NAN 같은 게 나오네요. 아마 요 뒷부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요게 한 게 뭐냐면, 헤스톤 모델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헤스톤 모델에 여기 NAN이 몇 개 찍히네요. 예, 그건 NAN이 찍히는 게 제가 보기엔 NAN이 이런 것 때문에 찍히는 것 같은데 한 170까지 돌리면 문제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프라이스만 보면 여기 NAN이 스틸 찍히네요. 이 프라이스만 보면 블랙쇼즈 모델의 프라이스하고 코스 메소드를 이용한 프라이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언더라잉은 헤스톤 모델로 가고 있거든요. 언더라잉은 헤스톤 모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헤스톤 모델에서 움직이는 그 주가의 운동 방정식에서 옵션 밸류에이션을 한 게 코스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BS 모델은 여기서 그 볼라틸리티가 0.3이라고 가정을 하고 블랙쇼즈 모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프라이스만 보면 코스 메소드로 계산한 것과 블랙쇼즈 메소드로 계산한 게 거의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쇼즈 모델에서 뽑아낸 프라이스를 이용을 해서 임플라이드 볼을 계산을 하면 임플라이드 볼이 컨스탄트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헤스톤 모델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탄트가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 지금 저가 한 작업이 지금 NAN이 몇 개는 찍혀가지고 그거는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NAN이 두 군데가 찍혔네요. 여기도 몇 개 찍혔고 오케이,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네요. 마이너스 10승. 오케이, 요거를 한 9승 정도로 해볼까요? NAN이 찍히긴 했는데, 예, 그림은, 어이구, NAN이 찍히네요. 이를 NAN이 계속 찍히네. 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뉴턴 랍슨을 조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쇼즈 모델
에서 뽑아낸 프라이스하고 코스 메소드로 계산한 프라이스 자체만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프라이스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20부터 110부터 한 150까지만 하고 볼까요? 110부터 150까지만.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프라이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프라이스가 굉장히 작아요. 프라이스가 굉장히 작은데 요거는 보지 마시고 여기는 풋이니까 풋은 지금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작은 프라이스 차인데 콜하고 여기 그 블랙쉴즈하고 코스 메소드하고 요 가격 차이가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블랙쉴즈 모델에서 임플라이드 볼을 찾으면은 이게 컨스탄트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컨스탄트가 아니고 이렇게 볼라틸리티 스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100부터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종 프로젝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종 프로젝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implied ball surface를 만들었어요. implied ball surface를 만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안 돌아가면 안 되는데. 누구 게 예뻤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더 냈을 것 같은데, 동일한 일이 벌어지네요, 여기서. 오케이. 문종민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종민 거를 제가 쉐어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봤던 게 요건데 요거를 서피스로 그린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피팅하는 헬스톤 파라메타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최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 헬스톤 모델이 있죠. 여기 헬스톤 모델에서 여기 파라메타가 여기서 파라메타가 V하고 V바, 감마, 로 이렇게 4개 정도 파라메타가 있네요. SX V도 unknown이니까 V하고 R는 알고 U도 알고 타우 카파, V바, 감마, 로 요거 4개 하고 V 요 5개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걸 튜닝을 잘 해서 implied ball 요 서피스를 피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헬스톤 모델에 있는 파라메타들을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왕성하게 되고 있는 그 플레인 콜하고 풋에 대한 implied ball 서피스를 피팅하는 거예요. 헬스톤 모델에 이용을 해서.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좀 챌린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로 코딩을 해야지 좋을지 이런 거 할 적에 보통 텐서플로우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파이토치가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최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주어진 볼라틸리티 서피스고요. 아니면 요걸 해도 되고 사실은 그냥 요거를 피팅하면 됩니다. 여기에 implied volatility 여기 나왔는데 요거를 맞추는 파라메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팬시하게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여기 implied 볼이 나왔는데 그거에 맞추는 헬스톤 모델의 파라메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요거를 코딩으로 임플리멘트하는 그 테크닉도 좀 필요하고 굉장히 챌린징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남은 2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한 요거를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 강의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파이널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는 제가 타임라인을 러너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